호메로스의 생애와 문학적 위상. 서구 문학의 거대한 뿌리이자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인 호메로스와 그의 불멸의 저작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한 인류 최고의 서사시입니다. 호메로스라는 신비로운 인물의 실체와 그가 정립한 서사시의 전통, 그리고 그것이 서구 문명에 끼친 영향력을 지층적으로 확장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서양 문학, 그 시작점에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 뒤에는 아주 거대한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 호메로스. 지금부터 이 위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호메로스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서양 문학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름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가 대체 누구인지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한 문명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 이렇게까지 완벽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의 탐사를 시작해볼까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을 매료시켜온 이 중심적인 수수께끼에서부터 말이죠. 그의 이름은 너무나 거대하지만 그 실체는 정말 희미합니다. 이게 바로 호메로스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요.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괴롭혀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서양 문명의 초석이 된 두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과연 그는 한 명의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이야기꾼들이 쌓아 올린 전통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일까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호메로스를 그냥 실존 인물이라고 믿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소아시아 출신의 눈먼 시인이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에 더 가까워요. 그의 정체는 여전히 짙은 전설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럼 호메로스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시계를 아주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태어난 세상, 그러니까 글자가 없던 세상으로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명확해지죠?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기원전 1200년경 미케네 문명 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문명이 붕괴하면서 문자가 사라지는 말 그대로 암흑시대가 찾아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는 기록될 방법이 없었고 무려 수백 년 동안 오로지 사람들의 목소리와 기억에만 의존해서 살아남아야 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아오이도스라고 불리는 정말 놀라운 구전 시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시를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뭐랄까,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자 살아있는 서사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이 음유 시인들은 녹음기처럼 외워서 읊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번 공연할 때마다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정해진 악보 없이 코드 진행 안에서 즉흥 연주를 펼치는 재즈 뮤지션들처럼요. 정해진 운율과 표현 안에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매번 새로운 서사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겐 일종의 비밀 도구 상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라던가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 같은 이런 정형구들이 바로 그거죠. 이런 표현들은 기억을 돕는 건 물론이고 즉흥적으로 공연을 하는 와중에도 서사시 특유의 장엄한 리듬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메로스는 대체 누굴까요? 바로 이렇게 살아 숨쉬던 이야기의 거대한 바다를 마침내 글자라는 그물로 건져 올려서 최종적이고 기념비적인 형태로 완성한 위대한 마스터였던 겁니다. 수많은 목소리를 하나의 영원한 목소리로 만든 뭐랄까 최종 편집자이자 위대한 창조자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그 증거물들을 직접 한번 보죠. 이 구전 전통이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완전히 다르면서도 똑같이 강력한 두 개의 서사시, 세 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리아스, 전쟁의 서사시죠. 이 작품을 여는 첫 단어는 바로 분노입니다. 10년이나 이어진 트로이 전쟁의 막바지, 딱 51일간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에는 영웅 아킬레우스의 불타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참혹함과 명예, 그리고 거대한 운명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노래하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작품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일리아스는 아레테, 즉 전사로서의 탁월함으로 자신의 명예를 증명하려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오디세이는 메티스, 그러니까 지혜와 꾀로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죠. 한 명은 힘으로, 다른 한 명은 머리로 자신의 운명과 맞서는 겁니다. 일리아스가 나오고 수십 년 뒤에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디세이. 이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모험 이야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사이클롭스, 마녀 키르케가 나오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는 10년간의 여정. 이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 노스토스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맞서는 인간의 호기심과 생존 본능에 대한 위대한 찬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호메로스가 대체 누구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한테 호메로스는 그냥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듯이 그들의 첫 번째 선생님, 그야말로 국민 스승이었던 거죠. 아이들은 그의 시를 외우면서 글을 배웠고요. 정치인들은 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도덕과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의 베르글리우스부터 단테, 밀턴을 거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까지 서양 문학의 모든 거장들이 그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인간적인 신들의 모습은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자유의지와 운명의 갈등은 서양 비극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화, 즐기는 게임 속 영웅 이야기에도 전부 호메로스의 DNA가 숨어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가 지금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호메로스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에 목소리를 줬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가진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 원초적인 감정들을 가장 빛나는 언어로 붙잡아 둔 거죠. 아킬레우스의 그 불타는 분노, 오디세우스의 그 처절한 귀향에 대한 갈망. 이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의 투쟁을 아주 장대한 서사시 규모로 그려낸 거예요. 명예와 상실, 사랑과 고난, 그리고 마침내 돌아갈 곳을 찾으려는 그 여정. 이건 시대를 추월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호메로스가 누구였는지는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냥 과거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의 여정에 대해 묻는 아주 깊고 장엄한 질문인 거죠. 호메로스가 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하나의 전통이었든 중요한 건 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사실 아닐까요? 호메로스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노래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호메로스를 읽는 이유는 그가 그려낸 영웅들의 고뇌와 환희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원형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라는 이름은 사라져버린 고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서 울리고 있는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이자 대답입니다.